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스트레스와 체지방에 대한 질문이 댓글에 올라와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와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내용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찐다는 내용인데, 댓글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중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스트레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살을 찌게 만드는지, 그리고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체중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인류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과거의 인류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주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해결 방법은 크게 투쟁과 도피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투쟁은 생명을 위협하는 적과 싸워서 쓰러뜨리는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를 하는 거고, 도피는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빠르게 도망가서 안전을 확보를 하는 거죠. 자,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런 투쟁 도피에 유리하게끔 몸의 상태가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스트레스의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합니다. 투쟁과 도피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근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근육이 충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코티솔은 혈당을 높여서 근육이 사용할 에너지를 확보를 하고 호흡을 빠르게 하도록 유도해서 근육이 사용할 산소를 확보합니다. 확보된 산소와 에너지는 피를 통해서 근육에 전달되기 때문에 피가 빠르게 흐를 수 있도록 심장이 빨리 뛰게 만드는 효과도 있어요. 자,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는 급하게 끌어다 쓴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식욕을 높여서 많은 음식을 먹도록 유도하고, 먹은 음식이 쉽게 체지방에 저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코티솔의 이런 반응은 투쟁 도피 상황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반응이에요. 자, 문제는 현대 인류가 받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생명의 위협과 관계가 없고, 그래서 투쟁과 도피 중에서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투쟁과 도피에 유리하도록 혈당을 높였는데, 투쟁과 도피 중에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높아진 혈당은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체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방식으로 혈당을 낮추는데, 이렇게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분비된 인슐린이 비만의 원인이기 때문에 모든 다이어트 식단에서는 혈당을 빠르게 많이 높이는 음식의 섭취를 금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혈당이 높아지고,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은 당연히 다이어트에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혈당을 높이는 포도당의 출처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 상황에서 혈당을 높이기 위해서는 몸 어딘가에서 포도당을 구해와야 되는데, 코티솔이 구해온 포도당 중에 일부는 근육을 분해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코티솔이 근육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가져와서 혈당을 높이고,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체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고 있는 건데, 말 그대로 근육을 체지방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려야 되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비만의 원인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당연히 살이 쪄야 되는데, 댓글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체중이 줄어든다고 했었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뇌와 위장은 뇌장축이라고 하는 신경다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뇌장축을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상황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가 안 돼서 체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속이 쓰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위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위장의 소화 흡수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기능성 위장장애 또는 신경성 위장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음식을 먹더라도 몸에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고, 반대로 기능이 떨어진 위장이 뇌에 영향을 줘서 식욕 자체를 없애버리기도 해요. 음식을 먹어도 소화 흡수가 안 되거나 아예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체중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는 건데, 이게 마음고생 다이어트죠. 먹어도 흡수가 안 되고 식욕이 줄어들면 다이어트 할 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다이어트에 좋은 건가요? 당연히 그렇진 않습니다. 식욕이 없어서 음식을 아예 먹지 않거나 먹어도 흡수가 안 된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칼로리 다이어트나 굶는 다이어트와 다르지가 않아요. 당장은 체중이 줄어들긴 하지만 대사량이 저하되고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요가 오기 쉬운 몸이 된다는 문제가 있죠. 예전에는 굶는 다이어트나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권장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는데, 요요가 오기 쉬운 몸이 돼서 결국은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라는 게 알려진 다음부터는 이런 다이어트 방법은 그다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위장 기능이 저하되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체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다이어트에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운동을 하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던데, 스트레스가 다이어트에 좋지 않으면 운동이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건가요? 자, 실제로 그런 주장이 있기는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운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화면에 영상이 두 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 영상이 스트레스 2부 영상이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